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인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국내 여행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여행에 대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판이 중국발 여객기 입국 금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마리아나 제도는 현재까지 폐렴 확진자 및 의심자는 0명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카오 정부 관광청은 지난 1월 27일 0시를 기해 후베이성 출신 방문객들을 마카오 밖으로 안내하고 후베이성 출신 또는 경유 방문객들의 입경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마카오 노선 항공 취소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알렸습니다. 독일 배트맨 탄생 250주년을 기념으로 테마 캠페인이 킥오프했습니다. 디스커버리 베토벤이란 이름으로 디지털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티웨이 항공이 나중에 결제하기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결제 24시간 동안 유보가 가능합니다. 여행사를 통한 예약은 예외됩니다. 트래블데일리 1월 마지막 날 31일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1월 31일자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2020년도 한 달이 지나가 버렸네요. 우울한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희망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트래블데일리 심층 분석 기사 대신 오늘 저희 탑 기사는 국내 여행 트렌드 분석인데 이거는 뭐 저희가 동영상으로 전해드리기보다는 텍스트에서 확인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오늘 전해드릴 속보들이 많아서 심층 분석 기사 외에 다양한 소식들을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판이죠. 마리아나 사이판이 중국발 여객기 입국을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이제 확진자 및 의심자는 아무도 없고요. 북 마리아나제도 주지사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그 성명을 발표하고 29일자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이후 지난 수요일이죠. 북마리아 제도 연방은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여객기 입국을 금지를 시행하고요. 해당 응급 조치를 위해 사이판 로타섬 등으로 이국하는 모든 항공사들을 비롯해서 미국 교통부, 미국 연방항공국, 미국 국토안보부가 모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항만청과 북마리아 제도 연방의 세관이 협력을 해서 모든 항구, 공항 더욱 강화된 검역 조치와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나 관광청 역시 1월 29일 현재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전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의심자가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이로 인해서 기존에 예약되어 있던 호텔들이 많이 좀 방이 빠지는 그런 또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재해보니까. 자, 이어서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어서 마카오 얘기입니다. 마카오 관광청도 오늘 이와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1월 27일 0시를 기해서 후베이성 출신 방문객들을 마카오 밖으로 안내하고 후베이성 출신 경유 방문자들의 입경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카오 운항 노선 항공 취소 수수료도 정리한 이렇게 수수료 체계 어떻게든지 정리해서 알렸는데요. 한번 저희도 이참에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에어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1월 27일까지 발권한 경우에 한해 환불 위약금 면제하고요. 제주항공은 2월 29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1월 27일까지 발권한 경우에 모든 수수료 면제하고요. 이스타 항공도 1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1월 24일 이전분 발권에 대해서 수수료 면제합니다. 티웨이 항공도요. 2월 29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 그리고 1월 28일까지 발권한 항공편에 대해서 면제하고요. 에어부산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3월 28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29일 이전 발권분에 대해서 면제합니다. 자, 그리고 터보젯이죠. 그 마카오와 홍콩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배. 요거는 이제 1월 29일까지 1월 29일부터 홍콩 마카오 페리 터미널과 마카오 페리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마카오 및 홍콩행 페리 일정을 주간 30분 간격 그리고 23시부터 새벽 01시 사이에는 1시간 간격으로 조정하고요.
홍콩 국제공항에서 마카오 페리터미널로 출발편 운영은 잠정 중단한다고 하네요. 단 마카오 페리터미널 출발 홍콩 국제공항 도착 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30날, 그러니까 오늘 이 촬영하는 날인데요, 목요일날 차이나 페리터미널과 튠먼 터미널은 홍콩 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잠정 폐쇄, 그리고 해당 일정 티켓을 소지한 승객은 홍콩 마카오 페리터미널 티켓 오피스에서 별도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코타이 워터젯 역시 1월 30일부터 행정 조치에 따라 홍콩 마카오 페리터미널과 타이파 페리터미널의 연결 간격을 1시간 간격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텍스트 뉴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하이 대교 있죠. 홍콩 마카오 연결하는 가장 긴 그 강주하오 대교 버스 역시 평소보다 배차 간격을 늘려서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곳곳에서 또 관광청에서 요즘 그 신종 바이러스 관련한 대책과 준비사항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준비사항 저희도 기사로 전달해 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베토벤이 올해 탄생 25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관광청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펼치는데요. 이름은 이제 디스커버 베토벤, 요거를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요, 베토벤이 태어난 도시 외에도 일반적인 문화관광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이 갑니다. 베토벤 워낙 유명한 세계적인 작곡가이기 때문에. 자, 티웨이 항공이 결제 시한을 2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편리한 부가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른바 결제 시한 연장 서비스입니다. 예약 시점으로부터 결제 시한을 24시간 연장시켜 해당 시간 동안은요, 선택한 요금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고 예약을 좀 연장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요, 대신 개별적으로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발권하시는 분들만 해당되고요. 제가 오늘 전화를 해봤는데, 티웨이 항공 측에 해봤는데, 여행사를 통한 단체 예약이나 여행사를 통한 예약 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으로 티웨이 항공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약하실 분들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대략 요 정도 소식인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매주 금요일에는 취재 후 우째 이런 일이 코너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은 저희가 항공여행정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약간 황당무계한 내용인데,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 입국수속, 그러니까 티켓팅 절차가 너무 길어져서 결국 단체객들이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측에서는 못한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 닫아버리고 출발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용 좀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6일이에요. 1월 6일이었나요? 예, 이제 베트남 가려던 비에젯 항공기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항공기는 이미 출발을 마쳤고 출발 준비를 마쳤네요. 그리고 탑승구 문은 닫혀 있었지만 승객 중, 그러니까 안에 있던 승객 중 일부가 탑승구 그 문을 열라고 오픈을 하려고 소란을 피웠답니다. 왜 소란을 피웠냐? 일행이 안 왔다는 거죠. 예. 이제 이 단체는 이제 골프 여행 떠나는 40명 일행입니다. 40명, 40명 탑승했는데 일부 인원이 항공기 탑승 시간이 늦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기내에 먼저 탑승했던 일행이 있겠지요. 소란을 피웠겠지요. 안 왔는데 어딜 출발하려고 하나 하면서 또 거기까지 항의만 하면 되는데 항공기 문을 열라고 뛰어들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행은 이제 들어오라고 그래 막 해서 안에서 소리를 쳤나 보네요. 그래서 왜 안 되냐, 이런 규정이 어딨냐, 들어오면 되지라고 승무원에게 강하게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또 인솔자로 보이는 다른 일행은 진짜 행사 안 하겠다고, 빨리 나오라고, 짐 싸서 나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카메라 찍은 것도 아니니까 요거까지는
어떤 이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지고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요 항공사 비에젯 항공인데 항공사 기장은 당시 탑승하지 못했던 승객을 마저 태우기 위해 탑승구를 다시 열었고 이 과정에서 항공기는 출발이 40분 지연됐고 함께 탑승했던 다른 승객들은 이런 소동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나름대로 평가한 얘기가 있는데 요럴 경우에 탑승했던 승객이 내리는 경우는 보안 검색을 다시 해야 되죠. 원래대로는. 예,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장시간 출발이 지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 승객을 탑승시키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 내리느니 일부만 내리면 다시 기존에 있던 사람, 무관한 사람도 다시 다 검색을 해야 되니. 그래서 그냥 못한 사람 문 열어주고 다시 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단체가 공항에 도착한 것은 항공기 출발 2시간 10분 전이었대요. 그러니까 좀 비교적 늦지 않은 시간에 왔는데 이 승객들이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탑승 수속 과정에서 수화물 초과 등 상황이 겹쳐지면서 짐을 다시 꾸리거나 요금을 지불하는 등으로 인해서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제 보안 검색 혼잡하고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탑승구에 도착이 늦어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체 대표격인 승객은 늦어진 이유를 항공사 책임으로 돌렸고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체크인 했으며 수화물도 단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한 사람씩 계산하면서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안검사장이 혼잡하면 항공사 직원이 직접 가서 호출해서 데려올 것을 요구했지만 이제 항공사 측은 우리는 LCC고 그래서 직원이 기다렸다가 뭐 그렇게 뭐 남는 인력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미처 못했다고 한다는 그런 또 소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항공사의 책임인가? 특히 LCC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승객의 책임인가? 상당히 이건 또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항공기 내에서 이런 소동이 있었다는 거는 좀 좀 없는 일이죠. 국내에서는. 예. 근데 아무튼 조금 이런 황당무계한 우째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 모릅니다. 서로가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우째 이런 일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 잠시나마 좀 한번 웃자고 웃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요 얘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트래블데일리 한 주간 소식 전해드렸고요. 많은 분들 다음 주에도 저희 트래블데일리 뉴스 소식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좋은 정보로 다가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